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갑잔치가 인생의 큰 마무리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제2의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삶의 여정 앞에서 우리는 노후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깊고 진솔한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돈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노후 준비는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며 인간다운 삶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옛말에 기승전결이 있듯 우리 인생은 기승전몸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나 만성적인 통증 앞에 도는 때로 무력해집니다. 그러므로 길고 긴 노년의 여정을 위한 첫 번째 준비물은 단연코 건강한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준비의 1차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역시 돈입니다. 젊을 때도 돈은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가지고 있던 자산이 예상치 못하게 불어날 가능성도 희박해집니다. 오히려 자녀 문제,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혹은 황혼 이혼과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자산은 늘어나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모든 예상 밖의 문제는 결국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노년의 불안감을 잠재울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둥은 바로 관계입니다. 최근에는 관계테크, 정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가장 깊이 파고드는 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 벌판에 홀로 맨몸으로 서 있는 듯한 외로움은 그 어떤 가난보다 혹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는 이 혹독한 고독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외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부터 가족, 그리고 세상과 맺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즉 건강, 돈, 관계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이만하면 살만하다, 앞으로의 날들도 괜찮겠구나 하는 안도감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노후에 대해 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위험한 3가지 착각을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내 몸은 영원히 건강할 것이다라는 맹신입니다. 우리 몸은 삶의 가장 든든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목격하는 일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건강 문제는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착각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산, 바로 부동산에 대한 맹신입니다.
나도 집 한 채 있으니 노후는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완벽한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집값은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 수리비와 세금 등 지속적인 지출을 요구합니다. 또한 가족의 필요나 이혼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처분해야 할 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락한 터전이 될 수는 있지만 꾸준한 현금을 제공하는 자산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역 시절 매달 들어오던 30만 원과 수입이 끊긴 은퇴 후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30만 원, 50만 원은 그 가치와 심리적 안정감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집이라는 부동자산 외에 매달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꾸준히 흘러나오는 현금 흐름, 즉 연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오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내가 깔지 않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내가 만들지 않은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바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 인간 본연의 상호성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노후를 막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끝은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야 찾아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 건강과 돈, 관계에 대한 변수는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완결된 노후 준비란 사실상 불가능한 신기루와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아직은 괜찮다는 자신감을 갖고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계산하고 그에 맞춰 연금 등을 준비하며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외로움을 이겨낼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꽤 잘 준비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나만의 스케치를 그려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성공적인 노후 준비일 것입니다. 특히 자산 문제에 있어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유일한 노후 대비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는 낡고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일부 특수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감가상각을 피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파트라는 부동자산 외에 비상시에 나를 지켜줄 또 다른 자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측연금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직장 생활의 결실인 퇴직연금,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연금, 그리고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 주택연금. 이 네 가지 기둥이 튼튼하게 받쳐줄 때 우리는 비로소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젊을 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돈이 나중에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매달 들어오는 5만 원, 10만 원은 가뭄의 단비처럼 소중할 것입니다. 또한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택연금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최적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곧 전 국민의 20%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노인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급증하는 의료비와 부양부담, 노인 빈곤 문제, 그리고 고독사 증가는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넘어 평생을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가난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삶의 희망마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개인의 준비를 넘어 사회 전체가 노년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보살피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요양원이나 전원주택보다 내가 평생 살아온 정든 집에서 삶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환경과 이웃이 주는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집을 관리하기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커져 이사를 고려해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만약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백화점 근처를 추천합니다. 백화점은 문화센터, 맛집, 쇼핑시설은 물론 교통 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작은 도시와 같습니다. 짧은 동선 안에서 모든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복지관 근처로 이사하시라고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복지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인프라를 갖춘 보물창고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수백 개의 교육 프로그램부터 물리치료실, 영양사가 관리하는 맛있는 식사, 그리고 이웃과 교류하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교육, 돌봄, 건강, 관계,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복지관입니다. 복지관 가까이에 산다는 것은 삶의 질을 몇 단계나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사람, 즉 이웃입니다. 좋은 이웃은 때로 가족보다 더 큰 힘이 되어줍니다. 둘째는 운동시설입니다. 공원이나 산책로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운동기구라도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건강한 노년의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는 1차 의료기관, 즉 가까운 의원입니다. 특히 여러 진료를 아우르는 가정의학과 의원 하나를 정해두고 꾸준히 다니며 주치의처럼 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친절한 약사 선생님과 친분을 쌓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평생 일만 해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갑자기 주어진 이 자유시간은 때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놀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 이제 노세요라고 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남은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고 채워나가야 합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방학 생활계획표를 짜듯 나만의 일주일 시간표를 만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복지관에 가서 내가 흥미를 느낄 만한 프로그램에 등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할 일이 없다는 무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라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상담사는 그분과 함께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일주일 스케줄을 빽빽하게 짰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5개, 자원봉사 1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짜리 등산.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저는 무언가를 배우면서 기뻐하고 남을 도우면서 감격하며 산에 오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평생 몰랐던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은 누구도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나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첫 번째 개척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하철을 타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그 또한 내가 세운 나만의 계획의 일부일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며 기쁨의 산에 오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깊이 몰입하여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오롯이 나만의 기쁨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아무거나 시작해보세요. 재미있어 보이는 것도 없어 보이는 것도 일단 해봐야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취미는 바로 독서, 그 중에서도 열쪽 독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이든 딱 10페이지만 읽고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노트에 적어와 한 주 동안 되새겨보는 겁니다. 2달만 지나도 여러분의 내면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지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시간 낭비도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짧은 동영상을 무의미하게 넘겨보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재미는 있지만 우리의 뇌는 수많은 자극을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보세요. 지하철에 탄 사람들의 신발, 옷차림, 표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내 분수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취미, 내 경제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젊을 때와 같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무리한 활동을 하다가 건강을 해치거나 과도한 지출로 노후 자금을 탕진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제를 알고 내 능력의 분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국어와 수학입니다. 그리고 매일 밖으로 나가십시오. 집에만 머무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우울과 고독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약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기처럼 나만의 목표를 정하고 매일 외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며 세상의 변화를 읽고 작은 성취감을 맛보는 복합적인 생존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좋은 인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만족할 줄 알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삶을 비관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기보다 관대합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다듬어진 그들의 인품은 결국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모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에게 공감하며 나눌 줄 아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더욱 추잡해 보이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질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입니다. 시도 때도 없는 자기 자랑은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사람들 사이를 교묘하게 갈라놓는 이간질은 신뢰를 무너뜨리며 사사건건 남을 가르치려 드는 지적질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존경받지 못하는 늙은이로 전락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말을 아끼고 지갑은 열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후회와 아쉬움만 곱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더 잘할 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을지라도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동안 참 애썼다고 다독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때로 힘겹고 서글픈 일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자꾸만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일보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을 만끽해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두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훌쩍 떠나보세요. 인생의 후반기야말로 카르페 디엠, 즉 오늘을 즐기는 진정한 의미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기쁨이 넘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발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이 후회 없이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갑잔치가 인생의 큰 마무리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제2의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삶의 여정 앞에서 우리는 노후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깊고 진솔한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돈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노후 준비는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며 인간다운 삶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옛말에 기승전결이 있듯 우리 인생은 기승전몸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나 만성적인 통증 앞에 도는 때로 무력해집니다. 그러므로 길고 긴 노년의 여정을 위한 첫 번째 준비물은 단연코 건강한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준비의 1차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역시 돈입니다. 젊을 때도 돈은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가지고 있던 자산이 예상치 못하게 불어날 가능성도 희박해집니다. 오히려 자녀 문제,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혹은 황혼 이혼과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자산은 늘어나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모든 예상 밖의 문제는 결국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노년의 불안감을 잠재울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바로 관계입니다. 최근에는 관계테크, 정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가장 깊이 파고드는 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 벌판에 홀로 맨몸으로 서 있는 듯한 외로움은 그 어떤 가난보다 혹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는 이 혹독한 고독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외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부터 가족, 그리고 세상과 맺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즉 건강, 돈, 관계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이만하면 살만하다, 앞으로의 날들도 괜찮겠구나 하는 안도감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노후에 대해 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착각을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내 몸은 영원히 건강할 것이다라는 맹신입니다. 우리 몸은 삶의 가장 든든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목격하는 일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건강 문제는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착각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산, 바로 부동산에 대한 맹신입니다. 나도 집 한 채 있으니 노후는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완벽한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집값은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 수리비와 세금 등 지속적인 지출을 요구합니다. 또한 가족의 필요나 이혼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처분해야 할 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락한 터전이 될 수는 있지만 꾸준한 현금을 제공하는 자산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역 시절 매달 들어오던 30만 원과 수입이 끊긴 은퇴 후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30만 원, 50만 원은 그 가치와 심리적 안정감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집이라는 부동자산 외에 매달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꾸준히 흘러나오는 현금 흐름, 즉 연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오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내가 깔지 않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내가 만들지 않은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바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 인간 본연의 상호성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노후를 막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끝은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야 찾아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 건강과 돈, 관계에 대한 변수는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완결된 노후 준비란 사실상 불가능한 신기루와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아직은 괜찮다는 자신감을 갖고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계산하고 그에 맞춰 연금 등을 준비하며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외로움을 이겨낼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꽤 잘 준비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나만의 스케치를 그려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성공적인 노후 준비일 것입니다. 특히 자산 문제에 있어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유일한 노후 대비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는 낡고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일부 특수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감가상각을 피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파트라는 부동자산 외에 비상시에 나를 지켜줄 또 다른 자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측연금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직장생활의 결실인 퇴직연금,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연금, 그리고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 주택연금. 이 네 가지 기둥이 튼튼하게 받쳐줄 때 우리는 비로소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젊을 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돈이 나중에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매달 들어오는 5만 원, 10만 원은 가뭄의 단비처럼 소중할 것입니다. 또한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택연금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최적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곧 전 국민의 20%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노인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급증하는 의료비와 부양부담, 노인 빈곤 문제, 그리고 고독사 증가는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넘어 평생을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가난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삶의 희망마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개인의 준비를 넘어 사회 전체가 노년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보살피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요양원이나 전원주택보다 내가 평생 살아온 정든 집에서 삶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환경과 이웃이 주는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집을 관리하기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커져 이사를 고려해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만약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백화점 근처를 추천합니다. 백화점은 문화센터, 맛집, 쇼핑시설은 물론 교통 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작은 도시와 같습니다. 짧은 동선 안에서 모든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복지관 근처로 이사하시라고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복지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인프라를 갖춘 보물창고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수백 개의 교육 프로그램부터 물리치료실, 영양사가 관리하는 맛있는 식사, 그리고 이웃과 교류하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교육, 돌봄,
건강, 관계,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복지관입니다. 복지관 가까이에 산다는 것은 삶의 질을 몇 단계나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사람, 즉 이웃입니다. 좋은 이웃은 때로 가족보다 더 큰 힘이 되어줍니다. 둘째는 운동시설입니다. 공원이나 산책로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운동기구라도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건강한 노년의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는 1차 의료기관, 즉 가까운 의원입니다. 특히 여러 진료를 아우르는 가정의학과 의원 하나를 정해두고 꾸준히 다니며 주치의처럼 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친절한 약사 선생님과 친분을 쌓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평생 일만 해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갑자기 주어진 이 자유시간은 때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놀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 이제 노세요라고 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남은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고 채워나가야 합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방학 생활계획표를 짜듯 나만의 일주일 시간표를 만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복지관에 가서 내가 흥미를 느낄 만한 프로그램에 등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할 일이 없다는 무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다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상담사는 그분과 함께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일주일 스케줄을 빽빽하게 짰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5개, 자원봉사 1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짜리 등산.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저는 무언가를 배우면서 기뻐하고 남을 도우면서 감격하며 산에 오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평생 몰랐던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은 누구도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나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첫 번째 개척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하철을 타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그 또한 내가 세운 나만의 계획의 일부일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며 기쁨의 산에 오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깊이 몰입하여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오롯이 나만의 기쁨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아무거나 시작해보세요. 재미있어 보이는 것도 없어 보이는 것도 일단 해봐야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취미는 바로 독서, 그 중에서도 열쪽 독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이든 딱 10페이지만 읽고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노트에 적어와 한 주 동안 되새겨보는 겁니다. 2달만 지나도 여러분의 내면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지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시간 낭비도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짧은 동영상을 무의미하게 넘겨보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재미는 있지만 우리의 뇌는 수많은 자극을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지하철에 탄 사람들의 신발, 옷차림, 표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내 분수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취미, 내 경제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젊을 때와 같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무리한 활동을 하다가 건강을 해치거나 과도한 지출로 노후 자금을 탕진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제를 알고 내 능력의 분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국어와 수학입니다. 그리고 매일 밖으로 나가십시오. 집에만 머무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우울과 고독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약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기처럼 나만의 목표를 정하고 매일 외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며 세상의 변화를 읽고 작은 성취감을 맛보는 복합적인 생존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좋은 인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만족할 줄 알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삶을 비관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기보다 관대합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다듬어진 그들의 인품은 결국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모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에게 공감하며 나눌 줄 아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더욱 추잡해 보이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3가지 질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입니다. 시도 때도 없는 자기 자랑은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사람들 사이를 교묘하게 갈라놓는 이간질은 신뢰를 무너뜨리며 사사건건 남을 가르치려 드는 지적질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존경받지 못하는 늙은이로 전락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말을 아끼고 지갑은 열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후회와 아쉬움만 곱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더 잘할 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을지라도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동안 참 애썼다고 다독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때로 힘겹고 서글픈 일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자꾸만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일보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을 만끽해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두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훌쩍 떠나보세요. 인생의 후반기야말로 카르페 디엠, 즉 오늘을 즐기는 진정한 의미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기쁨이 넘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발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2번째 인생이
후회 없이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갑잔치가 인생의 큰 마무리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제2의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삶의 여정 앞에서 우리는 노후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깊고 진솔한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돈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노후 준비는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며 인간다운 삶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옛말에 기승전결이 있듯 우리 인생은 기승전몸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나 만성적인 통증 앞에 도는 때로 무력해집니다. 그러므로 길고 긴 노년의 여정을 위한 첫 번째 준비물은 단연코 건강한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준비의 1차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역시 돈입니다. 젊을 때도 돈은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가지고 있던 자산이 예상치 못하게 불어날 가능성도 희박해집니다. 오히려 자녀 문제,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혹은 황혼 이혼과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자산은 늘어나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모든 예상 밖의 문제는 결국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노년의 불안감을 잠재울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둥은 바로 관계입니다. 최근에는 관계테크, 정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가장 깊이 파고드는 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 벌판에 홀로 맨몸으로 서 있는 듯한 외로움은 그 어떤 가난보다 혹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는 이 혹독한 고독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외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부터 가족, 그리고 세상과 맺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즉 건강, 돈, 관계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이만하면 살만하다, 앞으로의 날들도 괜찮겠구나 하는 안도감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노후에 대해 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위험한 3가지 착각을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내 몸은 영원히 건강할 것이다라는 맹신입니다. 우리 몸은 삶의 가장 든든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목격하는 일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건강 문제는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착각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산, 바로 부동산에 대한 맹신입니다.
나도 집 한 채 있으니 노후는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완벽한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집값은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 수리비와 세금 등 지속적인 지출을 요구합니다. 또한 가족의 필요나 이혼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처분해야 할 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락한 터전이 될 수는 있지만 꾸준한 현금을 제공하는 자산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역 시절 매달 들어오던 30만 원과 수입이 끊긴 은퇴 후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30만 원, 50만 원은 그 가치와 심리적 안정감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집이라는 부동자산 외에 매달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꾸준히 흘러나오는 현금 흐름, 즉 연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오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내가 깔지 않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내가 만들지 않은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바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 인간 본연의 상호성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노후를 막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끝은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야 찾아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 건강과 돈, 관계에 대한 변수는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완결된 노후 준비란 사실상 불가능한 신기루와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아직은 괜찮다는 자신감을 갖고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계산하고 그에 맞춰 연금 등을 준비하며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외로움을 이겨낼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꽤 잘 준비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나만의 스케치를 그려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성공적인 노후 준비일 것입니다. 특히 자산 문제에 있어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유일한 노후 대비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는 낡고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일부 특수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감가상각을 피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파트라는 부동자산 외에 비상시에 나를 지켜줄 또 다른 자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측연금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직장생활의 결실인 퇴직연금,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연금, 그리고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 주택연금. 이 네 가지 기둥이 튼튼하게 받쳐줄 때 우리는 비로소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젊을 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돈이 나중에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매달 들어오는 5만 원, 10만 원은 가뭄의 단비처럼 소중할 것입니다. 또한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택연금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최적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곧 전 국민의 20%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노인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급증하는 의료비와 부양부담, 노인 빈곤 문제, 그리고 고독사 증가는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넘어 평생을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가난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삶의 희망마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개인의 준비를 넘어 사회 전체가 노년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보살피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요양원이나 전원주택보다 내가 평생 살아온 정든 집에서 삶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환경과 이웃이 주는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집을 관리하기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커져 이사를 고려해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만약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백화점 근처를 추천합니다. 백화점은 문화센터, 맛집, 쇼핑시설은 물론 교통 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작은 도시와 같습니다. 짧은 동선 안에서 모든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복지관 근처로 이사하시라고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복지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인프라를 갖춘 보물창고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수백 개의 교육 프로그램부터 물리치료실, 영양사가 관리하는 맛있는 식사, 그리고 이웃과 교류하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교육, 돌봄, 건강, 관계,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복지관입니다. 복지관 가까이에 산다는 것은 삶의 질을 몇 단계나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사람, 즉 이웃입니다. 좋은 이웃은 때로 가족보다 더 큰 힘이 되어줍니다. 둘째는 운동시설입니다. 공원이나 산책로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운동기구라도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건강한 노년의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는 1차 의료기관, 즉 가까운 의원입니다. 특히 여러 진료를 아우르는 가정의학과 의원 하나를 정해두고 꾸준히 다니며 주치의처럼 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친절한 약사 선생님과 친분을 쌓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평생 일만 해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갑자기 주어진 이 자유시간은 때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놀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 이제 노세요라고 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남은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고 채워나가야 합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방학 생활계획표를 짜듯 나만의 일주일 시간표를 만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복지관에 가서 내가 흥미를 느낄 만한 프로그램에 등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할 일이 없다는 무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다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상담사는 그분과 함께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일주일 스케줄을 빽빽하게 짰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5개, 자원봉사 1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짜리 등산.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